오늘 시장이 5,900선을 지금 돌파를 네. 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게 관세 때문에 뭐 올랐다, 아니 관세 때문에 떨어진다, 뭐 이런 건 아닐 것 같아요. 일단 시장에서는 우호적으로 봤어요. 일단 위법 판결이 나왔을 때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면 성장의 기조는 계속 이어갈 수 있다. 불확실성이 하나 사라졌다. 그러면서 이제는 위법 판결이 나오고 나서 3대 지수 다 올랐거든요. 예. 그다음에 장기채 금리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수익률 곡선이 좀 가파라졌는데 그 뜻은 뭐냐면 일단은 물론 뭐 장기 금리가 올랐던 이유는 미국의 이제 국채에 대한 매력도가 좀 떨어졌기 때문이다라는 것도 있고 재정 지출에 대해서 지금 아마 미국 정부가 굉장히 혼란스러울 거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제는 지금 관세를 받아서 이 관세 가지고 사실 그동안의 재정 적자를 메꾸려는 계획이었고 메꾸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이 관세를 못 받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재정 지출에 대해서 그럼 미국이 어떻게 할 것인가. 결국에는 국채 발행할 수밖에 없는 거고 국채 발행 많아지니까 국채 가격이 떨어질 거다. 그래서 금리가 올랐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복합적으로 지금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일단 우호적으로 봤지만은 채권 금리가 계속적으로 장기채가 올라가고 있는 이런 부분도 우리가 눈여겨보셔야 되겠고 그래서 일단은 우리나라 증시에는 제가 봤을 때 관세 이슈보다는 오히려 반도체 이슈가 더 크게 지금 작용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시장을 좀 코스피를 이끌고 가고 있다. 그래서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단 지금의 장은요. 확실히 이제 반도체가 주도하고 있는 장이다. 이렇게 판단해 보고 만약에 반도체 업황이 물론 지금 슈퍼사이클 탔지만 반도체에 대해서 이제는 AI 쪽에서 불안감에 대한 리스크가 좀 있다 그러면 순식간에 또 꺼질 수도 있는 분위기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좀 주의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반도체에 날개를 단 건 좋은데 이게 네. 너무 또 반도체만 쏠리지 않았느냐 이런 우려도 나오거든요. 삼성전자가 올해 들어와서 59% 올랐습니다. 아마 지금 삼성전자 들고 계시는 분들은 아마 그런 고민이 되실 거예요. 팔아야 되나, 더 들고 예. 있어야 되나? 라고 이제 많이 고민하실 텐데 그 정도로 지금 반도체 업계가 우리나라의 코스피 지수를 이끌고 있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합산해서 본다 그러면 시총이 한 35%가 넘어가요. 예. 영향력이. 그 정도로 지금 코스피에 강한 영향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장기 전망이 좋아질수록 코스피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고 반대로 장기 전망이 만약에 꺾인다 그러면 코스피는 당연히 영향받아서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뭐 당연한 흐름이고요. 오늘의 변동폭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초반 잘 오르다가 다시 꺾였다가 다시 오르고 있는 이런 모양새를 본다 그러면 확실히 이런 반도체 업황에 의해서 코스피가 지금 출렁이고 있는 부분이고 지적하신 대로 쏠림 현상 때문에 리스크가 더 커질 수 있는 부분은 있을 것 같다. 그럼 여기서 핵심은 그거예요. 그럼 반도체 업황이 정말 꺾일 거냐? 라고 봤을 때 지금 상황은 꺾이는 분위기는 분명히 아니다. 예.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영업이익률도 굉장히 잘 나오고 있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합산 영업이익이 지금 300조 원이 넘어갈 거로 보고 있기 때문에 예. 이런 추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전망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목표 주가를 계속 높게 잡고 있는 증권사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예. 현황을 본다 그러면 그래서 지금은 아직 우려스러운 부분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해 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주요 증권사들이 코스피 목표치를 올해 7천 후반까지 높여서 잡고 있더라고요. 네.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거 증권사 리포트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높게 책정을 하겠죠. 그래서 뭐 하나증권 같은 경우에는 5,900선까지, 뭐 한투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7,200선, NH투자증권은 7,300선까지 이제 잡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밴드를 계속 상향시키고 있습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최고 지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이제는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 그렇다고 해서 뭐 저게 뭐 불가능하다라고는 이제 말씀을 못 드리겠죠. 왜냐하면 이렇게 빨리 5,000P가 될지도 몰랐고 이렇게 예. 빨리 5,900선 거의 근처까지 갈 예상을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의 이제 우리나라의 이 영업이익들이 기업들, 상장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마 과감하게 추정치를 올리지 않았을까라 보고 있고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지금 실탄이 충분해요. 예탁금도 거의 95조 원 정도 되고 신용유자 잔고도 거의 30조 원이 넘어갔기 때문에 예. 이런 거 봐도 실탄은 지금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많은 전문가들이 더 올라갈 밴드를 상향시키는 거는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보여지는데 다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역시나 비투는 아니다. 예,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신용주자 잔고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 이유는 이런 거예요. 심리가 이런 거예요. 내가 조금 더 투자했다면, 그러니까 이윤이 나왔는데 내가 조금 더 투자했다면 더 많은 이윤을 봤었을 텐데 라는 생각 때문에 이제는 비투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래서 결국에는 그 상황이 갑자기 꺾이면 또 무섭게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쏠림 현상이 있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비투는 좀 지양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을 해보겠고 하나만 더 이제는 시장에서 재밌는 포인트는
근데 부동산 시장은 규제하고 있잖아요. 예. 그럼 결국에는 다주택자들 물건 팔 겁니다. 그러면 그 돈 막대한 몇억, 몇십억의 이제 차익이 생겼을 텐데 그 돈 어디로 갈까가 지금 시장의 관심사거든요. 어디로 갈까 본다 그러면 확실한 투자처가 있어요, 지금. 예. 정부가 막 밀고 있는 확실한 투자처가 코스피, 코스닥입니다. 이쪽으로 만약에 흐른다 그러면 지수를 더 끌어올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부는 큰 그림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시장에서는 뭐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도 좀 재밌는 포인트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근데 우리 전망은 이제 핑크빛이 많은데 외국인들이 올해 들어서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9조 원이 넘는 금액을 순매도했는데 왜 이렇게 파는 걸까요? 첫 번째는 역시나 차익 실현 매물인 것 같아요. 일단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고 특히 외국인들이 투자했을 때 우리나라의 스몰캡 그러니까 중소주 안 봅니다. 외국인들은 다 대형주만 보거든요. 예. 대표적인 게 반도체예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근데 그동안 많이 올랐다는 건 다 아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일단은 지금 고점에서 이제는 좀 매도를 하시는 외국인들 기관이라든지 외국인이 좀 많다. 그래서 차익 실현 매물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현물 시장과 그 선물 시장에서 양 시장에서 모두 매도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대표적인 그냥 포지션을 바꾸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냥 일단 이것도 이제 차익 실현 매물 중에 하나라고 보여지는데 이런 점을 봤을 때 포지션을 정리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는 어느 정도 이윤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마지막으로 본다 그러면 AI 산업에 대한 불확실성은 미국에서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점 때문에 지금 외국인들은 이제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중심으로 이제 매도세를 크게 던지고 있고 그게 워낙 비중이 크다 보니까 전체적인 규모로 봤을 때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빠지고 있는 모양새는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또 하나 있는 거죠. 도대체 외국인은 빠지는데 주가는 계속 올라요. 그럼 누가 메꿔주느냐? 개인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개인들이 지금 계속 돈을 싸들고 시장에 들어오고 있다는 거고 대표적인 케이스가 저희 와이프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왜 그러냐면 갑자기 삼성전자 주가 사고 싶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주식의 주자도 모르는 친구인데 갑자기 주식을 하겠다는 거죠. 어. 그 돈이 다 어디 났을까? 결국에는 이제는 예적금 빼서 들어가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시장이 과열되고 있고 뜨거운 거는 분명히 맞는 것 같고 계속 개인 투자자들이 외국인 빠져나간 걸 메꿔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는 이게 좋은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공부가 안 되신 분들이 시장에 들어오다 보니까 빠질 때는 또 무섭게 또 빠지거든요. 왜냐하면 조금만 이제는 하락세가 나오면 무서우니까 또 확 빼십니다. 예. 그래서 이게 또 이런 현상이 나올 수 있으니까 좀 관심 있게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